20대가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9가지 비밀 평생 후회 없는 인연 찾기.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알았거나 자주 마주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까요. 오늘 나눌 9가지 기준은 제 오랜 경험과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 여러분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주고받는 깊은 우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친구 관계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옆자리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빌려주던 그 친구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와 인생의 깊은 고민을 나누진 않았을지라도 그 순간 그 친구의 존재만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친구마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의 시금석 법칙입니다. 시금석이란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돌로, 진짜 금은 시금석에서 변색되지 않고 본연의 빛을 유지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짜와 가짜 관계가 구분됩니다. 처음에는 무척 가깝게 느껴졌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편안해지고 서로 의지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팁은 관계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몇 번의 만남으로 내 사람이라고 확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함께 겪으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천천히 알아가세요.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이런 다양한 감정과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시간이 흘러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기준은 관계의 용도를 분명히 하라입니다. 모든 친구가 똑같은 깊이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 힘든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는 샌드백 친구, 어떤 친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는 캔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주는 지우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는 주로 업무 정보를 나누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우개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오랜 친구는 내 감정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지해주는 샌드백 친구나 캔디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 상처받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업무적 조언을 구하는 동료에게 깊은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에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깊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반복되는 문제는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경험한다면 단순히 나는 운이 없어서 나쁜 사람들만 만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런 상황을 무방비로 허용하는 어떤 습관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패턴을 일기나 메모에 기록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상처를 받거나 약해지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침묵하는 대신 제 생각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약속을 자주 어길 때 그냥 넘어가는 대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에게 중요합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이 쌓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초기 처벌 효과를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관계 초반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 바로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했어요. 또는 그런 농담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라고 부드럽게라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 행동이 점점 당연시되고 더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생생한 예로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냥 웃어넘기지 말고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해요라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사소해 보여도 그 순간의 대응이 앞으로의 관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의도치 않은 무의식적 무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무심코 말실수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너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팁은 상대방의 행동이 질투심에서 비롯된 무례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나의 성공에 미묘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친구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 말고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며 관계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 번째 기준처럼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사소한 실수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하라입니다. 친구 하나만 전적으로 믿고 모든 조언을 받다 보면 객관성을 잃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최소 3명 정도의 서로 다른 시각과 성향을 가진 친구나 멘토를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조심스럽고 안전을 추구하는 친구,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친구,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친구,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에게 각각 조언을 구해보세요.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한 사람의 주관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선배, 가족, 오랜 친구, 취미 동료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풍부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평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우라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세 가지 특성을 공통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관찰력, 관심, 관용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변화나 감정 상태를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또한 꾸준히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며 사소한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품어주는 관용을 보입니다. 평판이 좋은 동료는 여러분이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력,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며 관심,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질책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관용. 실용적인 팁으로 이 세 가지 특성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며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준은 관계를 그릇처럼 다양하게 갖추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면 그 부담감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필요한데 어떤 친구는 위로의 그릇, 어떤 친구는 정보의 그릇, 또 다른 친구는 웃음의 그릇 또는 도전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위로받고 싶을 때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위로 그릇 친구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용기와 자극을 주는 도전 그릇 친구를 찾는 식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를, 독서 토론을 하고 싶을 때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를 찾는 식으로 각자의 특성과 강점에 맞게 관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부담도 줄어들고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기준은 내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란 누군가가 나는 내 친구야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필요만 중요시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마음의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 단단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단단히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9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준들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관계를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간, 역할, 경계, 다양성, 그리고 나의 주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내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서둘러 판단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적절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 따뜻하고 신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